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평범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요즘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결혼식 참석도 많고 일찍 결혼한 편인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조언을 해줄 정도는 아니지만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이것저것 당부해주다 보니 문득 예전 일이 떠오릅니다. 남들은 대학 다니며 여행도 다니지만 한창 즐길 나이에 결혼한 저는 조금 일찍 세상을 알았어요. 결혼 생활도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혼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시댁 식구들과 왕래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하지만 토끼 같은 딸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지지고 볶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기 전에 겪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에요. 그럼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희야, 오늘 엄마 월급 탔는데 저녁에 몇 시에 끝나니? 오랜만에 우리 딸 삼겹살 좀 구워줄까 하고. 나 오늘 조기 퇴근하는 날이라 4시에 끝나. 집에 가면 5시 정도 될 것 같아. 어머, 그럼 잘 됐네. 엄마도 오늘 오전 근무만 해서 집이거든. 그럼 갈 테니까 같이 장 보고 들어올래? 이참에 필요한 것도 좀 사고. 그러면 좋지. 그나저나 엄마 오늘은 웬일로 일찍 끝났네? 맨날 저녁에 왔잖아. 근무하는 시간이 조금 바뀌었어. 아침에 2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7시까지 가야 하는데 대신에 일찍 끝내준대. 차라리 다행이네. 일찍 집에 와서 쉬면 되니까. 지난번에 엄마 다니고 싶다던 운동 다닐래? 아직 그럴 체력까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책도 읽고 시간 좀 보내려고. 쉬는 게 좋아. 그래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그래도 이번 식당은 자리를 잘 잡아서 좋네. 더 좋은 건 사장님이 솜씨가 무지 좋으시거든. 공장 식사도 그렇고 항상 양을 많이 해서 가끔 맛있는 메뉴 있으면 조금씩 포장해 와도 돼. 맘만 좋으면 되지 뭐. 아무튼 엄마, 이따가 보는 거다. 그러자, 아, 맞다, 물어볼 거 있었어. 옆집 민지 엄마가 그러는데 너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이제 회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연애야. 그렇지? 사거리 커피숍에서 네가 남자랑 커피 마시고 있는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 아니냐고 그러길래. 에이, 무슨 남자친구야. 아마 최 팀장님이랑 이야기한다고 커피 한잔 했던 거 보셨나 보네. 그런 거 있었으면 내가 엄마한테 말을 안 했겠어? 그렇긴 하지. 혹시 그럼 소개팅 같은 건 안 해볼래? 요즘은 서로 많이 소개시켜 준다며. 나 아직 엄청 젊거든, 엄마. 회사 일에 적응하고 그 뒤에 생각해 보려고. 좋은 인연이 있으면 어딘가에서 나타나겠지? 아이고, 내가 주책이네. 아무튼 딸, 근무 마무리 잘하고 이따가 만나자. 오늘 아버지도 일찍 오신다고 하니까 맛있게 저녁 차려 먹자.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였습니다. 우리 집은 사정이 좋질 못했어요.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학교 회비를 밀리거나 못 내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엄마도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셨어요. 방 2개짜리 지하 3방에서 살면서 조부모님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대학의 꿈은 진작에 접고 고등학교 생활 내내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운 좋게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계열사 사무직으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하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고 서툰 부분도 많아 여러모로 민폐였지만 다행히 좋은 사람들 만나 금방 적응할 수 있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월급으로 받아보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앞으로 더 나아질 미래를 위해 저는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았답니다. 김 팀장님, 혹시 이번에 물품 배송 온 거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뭐가 안 맞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 부장님이 다시 확인하라고 하셔서요. 지난번에 한 번 일 있고 나서 그 뒤로 2번, 3번 확인하네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항상 맞게 가져다 드리는데 그날 내가 휴가여서 다른 사람이 배송했었어요. 내가 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어디 좀 보자. 우선 개수는 다 맞고 리스트는 회사 가서 확인하고 답변 줄게요. 이번에도 내가 따로 확인한 거라 맞을 거예요.
팀장님만 믿을게요. 그럼 차 한잔하고 가세요. 날도 추운데 고생하셨잖아요. 어디 나만 고생했나. 지희 씨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같이 마셔요. 감사합니다. 역시 팀장님밖에 없어요. 그나저나 지희 씨가 부서에서 제일 어리죠? 아마 회사에서 제가 제일 어릴걸요? 그래서 더 무시 안 당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한 살이라도 젊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예뻐해 주시더구먼.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해주시죠. 그리고 이건 뜬금없는데 혹시 정 팀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저희 직원끼리 유추해보는데 다들 30대 초반이라고 하거든요. 몇 살 같이 보이는데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지희 씨가 올해 23살이죠? 내가 지희 씨보다 딱 14살 많네요. 어머나, 전혀 그 나이로 안 보이세요. 우와, 엄청 동안이다. 팀장님 대박인데요? 그렇게까지 놀랄 일인가요? 아무튼 커피도 잘 마시고 갑니다. 회사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메일 보내드릴게요. 한참 회사 생활에 적응하며 업무를 익혀나가고 있던 때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영업팀 팀장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문제가 한번 발생한 뒤로는 직접 업무를 주관해서 담당자였던 저랑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얼굴을 봤었는데요. 자주 보니 친근감도 들고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호감을 표시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렇게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연애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며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거 아니냐며 한사코 말렸지만 듣지 않았죠. 당시 시댁은 부유한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편이었고 서울에 주택을 자가로 마련해 살고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찌나 긴장되던지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지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죠? 같은 서울이어도 아마 멀게 느껴졌을 거야. 엄마, 지난번에 말했던 지희 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잘 왔다. 나는 네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독수 공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떡하니 며느리감 인사시켜주고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가씨, 우선 들어와서 앉아요. 저녁 푸짐하게 차려놨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먹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이 하나같이 다 고급스러워요. 이거 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집안 살림뿐이라 자부심이 강합니다. 이것부터 먹어봐요. 내가 손님 온다고 특별히 솜씨 발휘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래, 인사하러 온 거면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네? 들어보니까 나이 차이도 제법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동현이랑 만나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좋으니까 만나는 거지.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것도 못 물어보니 거 참 알 수가 없구나. 오빠, 난 괜찮아요. 어머님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아가씨 부모님들은 뭐 하시는 분일까? 아버지는 현장에서 일하시고요. 엄마는 한정식 집에서 주방 일하세요. 뭐, 현장 일이라면 어떤 일을 말하는 거니? 엄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아버님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불러주시는 곳이 많으신가 봐. 이번에도 저기 부촌에 아파트 짓는 거 알지? 그 현장 엄청 큰데 거기서도 하신대. 대단하시지? 네. 건설 현장이에요. 원래 해오시던 일이라 예전에는 업체 소속으로 하셨는데 요즘엔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프리랜서식으로 하세요.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막말로 막노동한다는 거 아니니? 이름은 아주 잘만 갖다 붙이는구나. 어휴, 넌 어디서 이런 집안애랑 연을 맺겠다고.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엄마, 우리도 잘난 거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 당사자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집안 배경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겠니?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 이봐요, 아가씨 염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 거 알고 어떻게든 한번 붙어 먹어볼 심산인가 본데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왜 그래?
사람 민망하게. 우리도 나름의 계획이 있다고. 회사에서 관사 형식으로 주는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보증금 말고는 드는 돈 없어. 필요한 혼수만 장만하면 되는 거라고. 어머니, 제가 살면서 정말 잘할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말처럼 잘난 집안은 아니지만 남들은 처가 덕 보면서 산다는데 혹여나 돈 없다고 너한테 빌부터 살까봐 그게 걱정이다. 대기업 다니는 사위, 남편 두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세상을 날로 먹으려 하고 있어. 어머니, 저도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동현 씨 많이 사랑해요. 제가 잘할 테니 노여움 푸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정 그러면 우리 아들 수준에 맞게 혼수 마련해 와라. 집은 그렇다 치는데 보이는 게 중요한 법이다.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씀을.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요. 시어머니는 나이도 어리고 외모도 예쁘장했던 저를 처음엔 호의적으로 대하다 집안 배경을 아시고는 급히 태도를 바꾸셨어요. 은근히 저를 무시하시며 까내리시는 건 물론이고 급기야 결혼을 반대하셨죠.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저는 친정 부모님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기죽을까, 고된 시집살이라도 당할까 걱정하셨던 부모님은 적금을 깨면서까지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아쉬운 소리 듣고 살지 말라며 신신당부하셨고 남편과 상의 끝에 운 좋게 오래된 빌라를 구해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제가 모든 걸 다 해오고 받기만 하는 입장이 되니 그때야 시어머니는 만족을 하셨는지 옅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행복감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예, 너희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니? 일이 바쁘기도 하고 지금 회사가 바쁠 시기라서요. 그리고 적당히 신혼 즐기고 갖고 싶어요. 그이도 그렇게 말했네요.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남의 집 대 끊기게 할 심산인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그이랑 결혼 전부터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아직 젊기도 하고 시간 많으니 여유를 갖자는 의미였어요. 네가 나이가 젊으니 더 빨리 가져야지. 나이 들어서 애 낳으면 지능이 딸린다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를 이어야지. 안 그래? 어머니, 요즘 의료시설 좋은 거 아시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결혼해서 혼인신고했다. 이거냐?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 듣기 싫다 이거지?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서운하시라고 드린 말 아니잖아요. 아이 문제는 부부가 상의할 일이지 주변에서 가지라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집도 해오고 혼수까지 다 해와서 할 말이 있어도 안 하고 살아야 하는데 괜히 내가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고 나대서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너야말로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 말 안 하겠다잖아. 너도 참 너답다. 너 이러는 거 알면 우리 아들이 가만둘 것 같아? 어머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은 아직 내 손길이 좋을 시기지. 너처럼 얼굴 좀 반반하고 나이 어리다고 설쳐대는 것들이랑은 애초에 비교를 할 수조차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인 나도 떠받들어야 하는 거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런 거다. 제가 노력할게요. 아이 문제든 뭐든 노력할 건데요. 어머님이 그렇게만 말씀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서운하다고요. 퍽이나 넌 항상 네 잘난 맛에 살지. 다 늙어서 원하는 게 손주 하나인데 그 소원도 못 들어준다니? 서운한 건 나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이때다 싶었는지 제 얼굴만 보면 손주 타령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겼지만 갈수록 점점 듣기 싫어지더군요. 신세 한탄으로 시작했던 몇 마디가 나중엔 강요로 이어지니 더더욱 싫었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아준 덕에 나름의 신혼 기간을 가졌고 저희 부부에게 2년 만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만삭때까지 일을 했어요. 하지만 9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입원을 반복하다 남편과 합의로 퇴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승진도 했고
우리 가족의 앞날에 봄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왜? 엄마가 또 뭐라고 해? 아니, 항상 그러시잖아. 온갖 잔소리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정작 도와달라 그러면 육아는 엄마 몫이다 하면서 손끝 하나 안 대시고. 진짜 스트레스야. 미안해.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당신이랑 예빈이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엄마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아니야. 내가 괜히 이런 말해서 당신 심란하게 만들어서 그게 더 미안하지 뭐. 투정 안 부려야지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 당신 마음 잘 알아. 그나저나 당신 요즘 회사가 엄청 바쁜가 봐? 야근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출장도 많아지는 것 같고 어디서 이상한 행동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그런 행동할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그냥 해본 말 가지고 왜 신경질이야? 미안해. 사실 코로나 타격이 너무 커서 계속 실적이 저조해. 그래서 출장 핑계로 밖에서 영업하거든. 그게 다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회사 일인데 당신이 어떻게 도와? 예전처럼 회사 다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하냐 마냐에 따라 실적도 그렇고 연봉 협상도 하는데 윗분들이 엄청 신경 쓰고 계시거든. 그때 중요하다고 했던 거 말하는 거지? 근데 영 느낌이 좋지 않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왜? 무슨 일 있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잘려? 이렇게 갑자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재계약 건 있지? 얼마 전에 들어온 막내 사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수하는 바람에 재계약 불발됐거든. 어머, 그럼 어떡해? 근데 왜 당신이 해고당해야 하는 건데? 내가 팀장이고 부서장이잖아.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열정만 믿고 맡긴 나도 잘못이고 그거 돈으로 따지면 몇십억짜리 계약인데 별다른 징계 안 하는 조건으로 나 잘린 거야. 그래도 사람 인생 안 망친 게 어디야. 그거 위약금에 뭐해. 당신 인생은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당신 회사 정말 웃긴다. 대기업이라고 갑질하는 거야, 뭐야? 무슨 책임을 이딴 식으로 물어?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예빈이 절대 굶기는 일 없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먹여 살릴 거니까. 지금 그게 문제야? 당신은 괜찮은 거야? 난 괜찮아. 그래도 다른 부서원들은 멀쩡하잖나? 그동안 어머니한테 드린 돈도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려 볼게. 당장 생활비는 있어야 하잖아. 많이는 아니고 급한 거 해결할 돈만. 정신없이 이리저리 치이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저희 부부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레 남편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집안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날마다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하며 아이 키우다 보니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지라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써갈 참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매달 드리던 생활비를 줄이거나 달마다 조금씩 보태주실 수 없냐 했지만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게도 자식 일인데도 불구하고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다 늙어서 일도 하지 않는데 보태줄 돈도 없거니와 저희에게 돈을 보태줄 바엔 나가서 고기나 사 먹겠다며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아들 신세 망친다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셨어요. 반면에 친정은 10만 원, 20만 원, 크고 작게 살림에 보태라며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굶더라도 아이는 먹여 살려야 했기에 회사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업무 스킬과 쌈짓돈 500만 원으로 쇼핑몰을 창업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집안 말아먹겠다 싶어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얘, 너 사업인가 뭔가 한다면서 그건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이번에 쇼핑몰 운영하기로 했어요. 육아용품이나 생활용품, 먹거리 같은 거 싼 가격에 공동구매하는 사이트예요. 제가 주문받아서 일정량 판매하기도 하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거 해서 도대체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너 괜히 그나마 갖고 있던 돈도 다 까먹는 거 아니야? 엄마, 보태주실 거 아니면 그냥 잠자코 계셔. 이 사람이 알아서 하지.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하던 일도 비슷하니까 잘할 거야. 어이구, 너는 이 엄마 속도 모르고 이 상황에 쓸데없이 재산만 축내는 거 아닌지 몰라.
어머니,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간 좀 지나고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규모가 작아서 집에서 하는데 형편 나아지면 사무실도 작게나마 구하려고요. 그런 거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래? 너희 그러다 매출 없다고 내 생활비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난 그런 꼴 못 본다? 지금까지 저희 어려워도 어머님 용돈이나 생활비 안 드린 적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밀린 적은 있어도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어머, 너 생색내는 거니? 생색내면 어때서요? 제가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그게 그냥 당연한 거로 느껴지세요? 너 그러다 이 시어머니 잡겠다? 잡긴 뭘 잡아요? 저요. 이제부터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저희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뭐라도 하는 건데 덕담은 못 해주실 망정 시작하기도 전에 망하라는 것도 너무하시네요. 다음에 연락하세요. 저희 물건 정리해야 해서 바빠요. 맞아. 엄마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나 회사 잘리고 야간에 택배 일하는 거 알지? 낮엔 이 사람 일 전적으로 도와줄 거니까 저희 방해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계세요. 저희가 자식된 돌이 못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오지랖 부리시지 말고요. 지켜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찬다. 아주 기가 차.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잘 해내는지 내가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볼 거야. 정말 반신반의로 창업한 쇼핑몰은 3개월 정도 지나니 조금씩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고 조금씩 저희의 형편도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밤에 택배 일을 해가며 낮에는 저를 뒷바라지 해주었고 어느새 여윳돈도 모아져 양가 부모님들을 챙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더랬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는 저희 부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게 감사해서 하와이로 여행도 보내드리고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과 옷도 선물해 드렸습니다. 사실 결혼하면서 제가 받은 것도 있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희를 뒷바라지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한 일인데 표현을 못했거든요. 본인들 노후자금이었고 비상금이었는데 그걸 절 위해 쓰신 거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꾸준히 돈을 벌면 제가 받았던 돈을 그대로 돌려드릴 심산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가만히 계시질 않더군요. 얘, 너희 이번에 대출 없이 이사했다면서? 그 쇼핑몰이 그렇게 대박이 날 줄 누가 알았겠니? 네,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 일가 밤에 일하는 걸 좀 줄였으면 해서요. 그래서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3천만 원 정도 벌었네요. 왜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얘는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그게 말이다. 너 지난달에 너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렸다면서 가방에 한가득 쇼핑했다는 소리 들었다. 네. 그이랑 백화점 가서 같이 골라드렸어요.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 억지로 모시고 갔죠. 그러니 너희들이 효도를 제대로 하는구나. 나도 곧 생일인데 여행 보내줄 거지?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는구나. 안 그래도 그이랑 상의해서 다 예약 잡아놨어요. 어머,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찬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간만에 효도 좀 하는구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비행기고요. 제주도 4박 5일 풀코스 여행 예약해놨어요. 5성급 호텔도 예약해 놓았고 가이드랑 식사 예약까지 다 해놨으니까 어머니는 몸만 가시면 되세요. 같이 가고 싶은 친구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잠깐. 지금 제주도라고 했니? 네 어미 생일엔 해외여행 보내주고 내 생일엔 제주도가 말이 되냐? 당장 이혼해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차별이라뇨? 어머니, 이거 다른 사람들은 줄 서서 가요. 제가 웃돈까지 얹어가면서 예약한 건데.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하자 했는데요. 이제 보니 네가 시댁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돈 좀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아닌데요.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뭐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당장 너희 집에 갈 테니 너 정신교육 좀 받자. 세상에. 이렇게 사치 부리면서 사는 거야? 집들이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구먼. 너 버는 돈 다 뭐 해? 뭐 하긴요? 저희 먹고 사는 데 쓰죠. 그리고 새로 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기존에 쓰던 제품이고 김치 냉장고만 구매했는데 무슨 사치예요?
말대꾸하지 마. 내가 이러니 걱정을 안 해? 그깟 일 좀 해서 돈 번다고 자랑질하는 것도 아니고. 마저 이야기 좀 해보자꾸나. 너 이 시어머니가 우습냐? 우습다니요. 그리고 저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돈 좀 번다고 잘난 우리 아들 밤에 개고생시키는 거 모를 줄 알아?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아주 우습게 알지.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그만하세요. 저 안 참는다고 했죠. 어머니가 솔직히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생활비 꼬박꼬박 다 받아 가셨고 그 돈 저희가 안 먹고 안 입고 아기 입에 들어갈 것도 아끼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고마워하시는 건 하나도 없었고 저희가 생활비 모자라서 조금만 보태달라니까 돈이 어딨냐면서 저희 거지 취급하셨죠? 거지는 무슨 거지 취급을 해? 이게 이제 생사람까지 잡아? 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요. 본인들 노후자금 털어서 저 결혼시켜 주셨고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그놈의 혼수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저희 어려울 때 10만 원이라도 꼭 쥐어주셨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보답한다는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밤에 일하는 거 제 탓 아니에요. 어머님 생활비 보내드리는 거 그동안 다 제 돈으로 드린 거고요. 그거 염치 없다고 자기가 벌어서 드리겠다고 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너희들 살면서 나 모실 생각 안 했어? 어른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 이제 보니 사람 되기 글렀다. 괜히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갈라서. 당장 이혼하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와 한참 동안 말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분을 못 이겨 제 뺨도 때리시고 소리도 치고 하시더군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제가 뭐라고 대들면 그것만 물고 늘어져.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크게 간과하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 일을 대비한 건 아니지만 아이 키우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집에 홈캠을 설치해 두었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혹여나 제가 아이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요긴하게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빨갛게 부어오른 뺨과 귀를 부여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리셨는지 고막이 부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치 2주 진단받고 진단서까지 끊어왔습니다. 이 모든 걸 남편에게 보여주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 하나 들고 집 밖을 나가더니 한참을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며칠 뒤 모처럼 휴일이라 남편과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안 된다. 너희들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먹어? 내가 받아줄 테니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너 그리고 입이 그렇게 싸? 몇 대 좀 스친 거로 진단서? 웃기지도 않는다. 엄마, 이러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저희 쉬고 있었어요.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제 마누라한테 정신 팔려서 엄마도 못 알아보고. 홀려도 아주 단단히 홀렸어. 너 내가 그렇게 키웠니? 엄마 좋자고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간 거 아니야. 결혼하면서도 그래. 엄마가 이 사람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대놓고 면전에서 돈돈거리는 거 거슬렸어. 살면서 좀 나아지겠거니 했단 말이야.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나도 이제는 엄마 포기야. 뭐? 누가 누굴 포기해. 무슨 일이 있어도 천류는 못 끊는다. 이게 다 세아가 너 때문이야. 또 제 탓이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부터 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 절반으로 줄일 겁니다. 이 사람 밤부터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일하는 거 너무 안쓰럽고 제가 먹여 살릴 거예요. 이 사람 보고 한 결혼이고 어머니한테 치이면서 못 살아요. 그러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아들, 뭐라고 좀 해봐. 이 배은망덕한 년이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잖니. 엄마, 제발 그만해. 경찰 불러야 나가겠어? 아이고, 내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이고, 앞으로 1년에 엄마 얼굴 보는 거 몇 번 없을 거야. 명절에 이 사람 처가댁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동안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해준 걸 굳이 꼽자면 날 낳아준 거지. 그러니 더는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당분간 연락하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 그만 나가요. 어머니, 조심히 살펴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잔뜩 성을 내시고는 어이없어하며 쫓겨나듯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보내고 한숨을 푹 내쉬고는 저에게 맥주 한잔 하자며 주방으로 부르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저에게 남편이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한 것 같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하길래 제 행동이 너무했나 싶지만 남편이 절대 미안해하지도 말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품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그 뒤로 저와 시댁은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잘 차단하고 굳이 제가 피곤할 일 안 만들고 있거든요. 매달 생활비도 100만 원 보내드리던 거 50만 원으로 줄이니 당장 돈이 급하셨는지 건물 청소 일을 하신다더라고요. 종종 남편에게 저와 자리 한번 마련해 보라며 연락을 해대시지만 남편이 칼같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남편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쇼핑몰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